임실군이 오염토양 수백 톤을 불법적으로 들여온 업체에 오염토양을 반출하라며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설 대목을 앞두고 돼지고기 가격이 폭락하면서 축산농가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북 전역에 10cm 안팎의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눈은 그쳤지만 내일 아침에는 반짝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과 기아자동차가 탄소 복합 소재를 활용한 자동차 부품 개발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8시 뉴스입니다. 임실군이 오염된 토양 수백 톤을 불법적으로 들여온 정화업체에게 오염토양을 반출하라며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진출입로인 하천교량을 철거하겠다며 그야말로 초강수를 뒀습니다. 주민대표단은 내일 광주광역시를 항의 방문할 계획입니다. 보도에 정원익 기자입니다. 임실 오염토양 반입 정화시설은 지난달 대구에서 오염토양 350톤을 불법 반입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넘도록 임실군의 지도 점검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참다 못한 임실군이 오는 3월 말까지 이 토양을 다른 지역으로 반출하라며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진출입로인 하천 교량을 아예 철거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금년 3월 말까지 오염토양을 타 지역으로 반출해 내지 않을 경우 공장 진입로 후 하천 교량 철거까지도 불사하겠다는 임실군의 강력한 의지를 또 더 이상의 불법 반입을 막기 위해 교량에 통행 제한 시설을 갖출 계획입니다. 오염토양을 싣고 오는 20톤 이상 화물차에 진출입을 봉쇄하겠다는 겁니다. 주민들도 다시 행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새로 꾸려진 대책위원회 대표단 10여 명과 임실군의회 의장은 내일 광주광역시를 항의 방문할 계획입니다. 광주시에서 등록업을 내줬으니까 그 등록업을 철회를 해달라 이거죠. 앞으로 이제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 광주시장이 책임을 져야 되지 않나. 또 설 명절 뒤 임실군에서 다시 열리는 집회 전까지 광주시가 답변을 내놓지 않으면 광주시청 앞에서도 집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돼지고기 가격이 폭락하면서 설 대목을 앞둔 축산농가들이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돼지고기 수입량은 크게 늘었지만 외식 소비가 둔화됐기 때문입니다. 김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익산의 한 돼지 농장입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500마리를 출하했지만 사료비 등을 제외하면 남는 게 없습니다. 돼지고기 출하 가격이 생산비 아래로 떨어지면서 한 마리당 6만 원 안팎의 적자를 봤기 때문입니다. 첫째가 사료비죠. 사료비를 지금 월 한 1, 2천 정도는 1,000만 원이나 2천 정도는 지금 손해를 감수하고 농장을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7월 1kg에 5,120원 하던 돼지고기 평균 가격이 계속 하락해 이번 달에는 3,195원으로 7달 만에 37.5% 떨어졌습니다. 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돼지고기 가격이 폭락한 데는 지난해 돼지고기 수입량이 45만 톤에 달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데다 외식 소비가 둔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장을 보러 나온 주부들은 돼지고기 가격 하락을 피부로 느끼기가 쉽지 않습니다. 느끼시기에 어느 정도나 좀 가격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떨어졌다고 못 보고요. 축산농가들은 돼지 가격 하락이 소비자 판매 가격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데는 복잡한 유통 구조가 원인이란 지적입니다. 중간에서 하시는 분들이 그 생산자를 좀 생각을 해서 가격을 바로바로 다운하고 그렇지 않으면 올랐을 때도 바로 반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돼지고기 소비가 가장 많은 설 대목이지만 가격 폭락에 적자 출하를 감수하는 축산 농가들은 전혀 반갑지가 않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어젯밤부터 전라북도에는 최고 11cm의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대설주의보는 오후 들어 모두 해제됐습니다. 오늘 밤부터는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반짝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나금동 기자입니다.
길게 꼬리를 물고 늘어선 출근길 차량 행렬 위로 하얀 눈이 쉴 새 없이 쏟아집니다. 차량들은 제속도를 내지 못한 채 엉금엉금 거북이 걸음입니다. 길이 얽지 않았으면 좋겠고 조금 갑자기 눈이 오니까 좀 조심스럽긴 하네요. 전북에는 어젯밤부터 장수 10일, 임실 9.5, 무주 9, 전주 3.8cm 등의 눈이 내렸습니다. 오전에 많은 눈이 내리면서 눈길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아침 9시쯤 진안군 성수면에서는 시내버스가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승객 10명이 다쳤습니다. 군산과 익산을 제외한 12개 시군의 대설주의보는 오후 들어 모두 해제됐습니다. 오늘 밤부터는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강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밤 11시를 기해 임실, 무주, 진안, 장수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무주 영하 13도, 진안 영하 12도, 전주 영하 7도 등으로 오늘보다 12도가량 낮겠습니다. 낮 기온은 영상 1도에서 5도로 예상되고 강한 바람에 체감 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오늘에 비해 4에서 11도가량 크게 떨어지겠으며 모레까지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휴일에 한 차례 비가 온 뒤 설 연휴에는 대체로 맑은 날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왔습니다. JTB 뉴스 마금동입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의 통합설이 불거져 나왔습니다. 민주평화당 김종회 도당위원장은 이른바 제3지대에서 어떤 형태로든 연대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최근 불거진 한국농수산대학 문제는 농림부 장관과 총장이 직접 해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년 기자회견에 나선 민주평화당의 김종회 도당위원장은 당의 지지율 부진은 국민들의 공감대에 부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총선이 1년이 앞으로 다가온 만큼 도민들의 의견과 원하는 바를 따르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바른미래당과의 통합설에 대해서는 당내에서 대부분 공감한다며 어떤 형태로든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제3지대에서의 통합 또 제3지대에서의 연합 등등을 우리가 모색하자라는 생각을 서로가 했기 때문에 조만간에 정치적 합종 연행이 이루어질 것이다. 김종회 위원장은 최근 논란이 된 한국농수산대학은 일단 농림부 장관과 총장 모두 분교 설치를 부인했지만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때문에 사태를 유발한 장관과 총장이 직접 한농대 분할은 없다고 선언해야 한다면서 이번 용역은 전주 캠퍼스의 확대를 전제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농업 엘리트를 육성하는 사관 학교인 한농대는 전북의 자존심입니다. 한농대가 깨지면 농생명융합도시인 전북 혁신도시가 해체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김 위원장 또 이 문제와 관련해 민주당의 국회의원들과 도지사도 함께 나서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뇌물을 받고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달아난 최규호 전 교육감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전주지법 제2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최규호 전 교육감에게 징역 15년에 벌금 9억 원, 추징금 3억 원을, 최규성 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최 전 교육감에 대해 고위공직자가 중대 범죄를 저지르고 8년간이나 호화로운 도주 행각을 벌였다며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최 전 교육감은 4년 전 암 진단을 받은 환자라며 1, 2년 만이라도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기아자동차가 자동차 경량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한국탄소융합기술원과 손을 잡았습니다. 탄소 소재로 만든 자동차 부품을 신차 개발에 적용하기 위해서 전주에 연구소를 열었습니다. 하원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금형틀에 탄소 복합 소재를 넣고 자동차에 후드를 찍어내는 장비입니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이 지난해 들여온 고속 자가 히팅 3D 진공 시스템입니다. 이 장비의 금형틀만 바꾸면 자동차의 다른 부품도 생산할 수 있습니다. 탄소 복합 소재는 자동차 경량화의 필수적인 소재입니다. 기아 자동차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의 복합소재 테크센터를 열고 1년 동안 탄소 복합 소재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자동차 부품 5가지를 연구하게 됩니다. 여기서 축적한 기술을 신차에 적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체코 공장에 개발 예정인 PDN 차종이 있습니다. 그 차종에 CFRP를 고급화하여 상용할 예정이며, 연구기관인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의 굴지의 자동차 메이커가 참여함으로써 탄소 소재의 자동차 분야 진출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동시에 탄소 기업의 연계 체계가 구축되는 여건도 갖추게 됐습니다. 자동차 메이커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자동차 메이커를 중심으로 해서 국내 탄소 관련된 기업들이 서로가 같이 여기로 와서 힘을 합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가 중심점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탄소 소재가 안고 있는 고가의 가격 문제를 해결하고 탄소 관련 기업을 탄소 국가산단에 집적시킬 수 있는 체계적인 유치 대책이 후속 과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이 같은 법인 아래로 모이게 돼 군산조선소 재가동에 미칠 영향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산업은행과 현대중공업은 합작법인을 설립해 법인 아래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 삼호중공업, 미포조선을 두기로 협약했습니다. 조선업계에선 합작법인이 설립되면 국내 조선산업이 3강 체제에서 2강 체제로 재편돼 수주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지만 추가 구조조정 작업이 진행될 수 있어 군산조선소 재가동이 늦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구제역이 경기도에 이어서 충북으로 확산됨에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전국의 소와 돼지를 키우는 농가에게 오늘 오후 6시부터 다음 달 2일 오후 6시까지 48시간 동안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한 각 지자체에는 가축시장을 3주 동안 폐쇄하고 다음 달 2일까지 모든 소와 돼지의 구제역 백신 접종을 완료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익산 만경강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AI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이에 따라 전라도는 검출 지점 반경 10km 지역의 닭과 오리 이동을 통제하고 소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검출된 AI 바이러스의 고병원성 여부는 빠르면 사흘 뒤에 나올 예정입니다. 앞서 전북에서 검출된 5건의 AI 바이러스는 모두 저병원성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가 올 하반기부터 지역사랑 상품권에도 모바일 상품권을 발행합니다. 타지에서도 모바일로 전북의 특산품을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 상품권 판매액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김철 기자입니다. 인천 시내 매장에서 화폐처럼 쓸 수 있는 전자상품권입니다. 결제 금액의 4%에서 최대 15%를 적립하거나 할인해 줍니다. 인천 이음으로 불리는 이 전자상품권은 인천의 17만여 개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백화점과 대형마트 그리고 기업형 슈퍼마켓인 SSM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인천 이음 같은 전자상품권이 올 하반기부터 전국적으로 확대됩니다. 그동안 지류로만 발행되던 지역 상품권에 모바일 상품권이 도입되면 타지에 사는 사람들도 온라인에서 전북의 지역 상품권을 구매한 뒤 지역의 특산물을 살 수 있습니다. 그 특산품을 이제 지역 상품권으로 사고 결제를 하고 택배로 받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지역의 자금이 다 들어가는 거니까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전라북도 자치단체의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액은 3,123억 원, 온누리 상품권 발행액은 800억 원입니다. 1년 전보다 자치단체 지역 상품권은 3배, 온누리 상품권은 10%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군산 사랑 상품권을 발행을 해가지고 지금 시민들 편리와 그다음에 상인들의 골목 상권, 특히 전통시장 상인들의 많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군산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효자 상품입니다. 여기에 모바일 상품권이 도입되면 지역 특산품의 매출을 더 끌어올려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예상됩니다. 내일 저녁 7시 20분 현장 스토리판에서는 지역 상품권과 온누리 상품권이 골목 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골목 상품권의 유쾌한 관람편이 방송됩니다. JTB 뉴스 김철입니다. 오는 3월 말부터 군산공항에서 제주행 여객기가 오전에 다시 운항됩니다. 전라북도는 올해 겨울에 운항을 중단한 지난해와 달리 오전에 출발하는 제주행 여객기가 1년 내내 운항된다고 밝혔습니다. 항공사 측은 전라북도와 조만간 협의를 마치고 운항 시간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전주 한옥마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주민과 상인 등으로 구성된 비빔 공동체가 오늘 공식 출범했습니다. 비빔 공동체에는 상인연합회, 숙박협회, 한복협회, 건물주협의회 등 7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한옥마을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한옥마을의 정체성을 보존하기 위한 주민 중심의 활동을 하게 됩니다. 전주시와 비빔 공동체는 골목길 버스킹, 담장 가꾸기, 꽃동산 조성 등 한옥마을 재생 2.0 프로젝트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0월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이 선포된 뒤 관련 기업이 처음으로 새만금 산업단지 입주 계약을 했습니다. 수상 태양광 부유체와 에너지 저장 장치를 만드는 네모 ENG는 지난해 9월 새만금 개발청과 투자 협약을 한 데 이어 오늘 입주 계약을 했습니다. 네모 ENG는 올해 새만금 산업단지 209에 125억 원을 투입해 공장을 건립한 뒤 50여 명을 고용할 예정입니다. 신임 전라북도 정무부지사로 이원택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이 내정됐습니다. 이원택 신임 정무부지사는 김제 출신으로 전라북도 비서실장과 대외협력국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이 행정관이 청와대에 사표를 제출하면 신원 조회 등의 절차를 거쳐 임명할 계획입니다. 처조카를 채용하기 위해 점수 조작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동철 전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돼 풀려났습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정 전 원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공소사실 가운데 일부 무죄가 선고된 점 등을 감안하면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은 무거워 보인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